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시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장주인 IT와 바이오주들도 모두 무너져 내렸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0.56% 상승한 2281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2280선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네, 장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락하는 듯 하더니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현재 2282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8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1713억 원 매수를 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 연기금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어제 대형주들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와 이 보험, 철강 등의 업종들이 좀 지수 하락을 방어해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향배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체의 호황이 이제 좀 접어들 것이라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0.65% 하락하면서 46,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7% 상승하지만 그래도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7%가량 떨어지면서 이 SK하이닉스 2분기 호실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살펴보시면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는 어제에 이어서 4%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32만 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개별 소비세 인하 소식이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오다가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미국과 EU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회담을 갖습니다. 부정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회담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41만 5,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 호실적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 강세 그리고 삼성물산 강세 보이는 가운데 어제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물량이 들어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과 LG생활건강이 강세를 보이고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대 강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량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원전의 SOS가 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33,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어제 미국 금융주들은 일제히 강세 보였지만 우리 금융주들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모두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0.93% 상승을 하면서 763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어제 4% 가까이 빠졌던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역시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상승폭을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은 1%대 상승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만이 삽니다. 외국인이 1,06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일제히 코스닥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주들이 좀 지수를 방어해줬다면 코스닥은 모든 업종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0.68% 상승하며 88,900원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CJ E&M 이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만큼 코스닥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내렸는데 오늘은 강세 흐름 보이며 22만 3,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메디톡스와 나노스, 신라젠 일제히 빠진 가운데 나노스는 오늘부터 단일가가 10일 더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일제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전 예약자가 돌파를 하면서 기록을 냈는데요. 앞으로도 이 대만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미국의 17조가 넘는 그런 매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식약과 관련해서 이연제약과 좀 트러블이 있는데요. 현재는 1.05% 하락하면서 20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 10% 가까이 빠졌던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카카오멜론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효젤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게임 업종 중에서는 컴투스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0.3% 상승하면서 1,134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시장 상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다행히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반등은 나오는데 그동안 밀린 거에 비하면 좀 답답합니다. 예.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어제 시장의 하락의 주역이었었던 두 가지 섹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바이오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봤었을 때, 일단,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대표적인 요인들로 보게 되면, 상반기는 수출이 42% 정도 증가를 했던 걸로 나오는데, 하반기는 18% 정도만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가격 하락세가 작년 말 대비해서 낸드나 디램 모두 한 $1 이상 하락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하락세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였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연말이면 낸드 플래시를 양산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전략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 한 44%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을 위해서 다시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약간 공급을 늘린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쟁자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을 끌어내린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입니다. 특히 바로 내일일도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관련돼서 업황이 고점이다라는 논란 속을 어떤 예측을 했다는 것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 관련된 얘기가 두세 번 나왔던 부분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우려가 좀 컸다는 부분들과 함께 당장의 실적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인 싸다란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는 좀 수그러들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신라젠 루머나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 격화 얘기들이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하락에 대한 이유가 없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나왔던 투매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구체화가 되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는 일단 숫자죠. 숫자가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한정돼서는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대부분의 신흥 증시가 특히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가 한 달 내에 8.5% 상승할 정도의 부패 지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게 뭐 하는 분위기냐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뒤늦은 신흥국 증시의 변화도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어떤 이성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주요하게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섹터를 찾아보다가 그래도 눈에 띄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
이 경기 방어적 성격뿐만 아니라 이 사드 배치 보복 이후에 어떤 라면 시장 같은 경우 중국 수출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6월 달에 중국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는 반대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 안정기에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오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 4분기 라면 점유율이 26.5%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큰 반응이 없이 어떤 수출 동향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영향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면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명성 소장의 종목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먼저 가볼까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하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림은 이제 국내 1위 이제 육광업 업체고요. 하림 닭고기, 하림 사료등 이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란의 생산부터 이제 부화 사료 생산, 사육까지 직영 체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거의 5배 정도의 치킨과 또 닭고기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고요. 또 삼복도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에서 많은 지금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좀 잘 풀리면서 중국 이제 유커들의 방문 시 또 많이 삼계탕 매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있는데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월드컵 전에 좀 한 15%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하락 후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투바닥이 들어오고 이번에 이제 2분기, 3분기 때 2분기 매출이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월드컵하고 또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의 매출이 나올 때는 상당히 앞으로 영업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4,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하시면 앞으로도 이제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으니까 좀 차분히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KT엔진입니다. KT엔진은 제가 이제 시장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 및 시장 방어주로 상당히 좀 관심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약 10%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KT엔진은 이제 한국 전매공사로서 설립이 1989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및 중동, 러시아 등의 60여 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출 및 전자담배가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국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제가 지난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항상 이 종목은 10만원대 10만원대 자리를 잡고 죄송합니다. 이게 차트가 10만원대 자리를 잡고 항상 12만원, 13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10만원을 돌파 후에 11만원 돌파 후에 12만원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분히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우리나라 이제 봄, 여름, 이제 가을에 이제 구제육 관련주인데요. 이제 소독이라든가 방역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나 소나 돼지 등 이제 구제액이 일어났을 때 소독하는 관련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발효 기반 동물 약품 제조 판매를 사업하는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발효 설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남북 경협주가 오늘 좀 많이 상한가 근처 가는데 남북 경협시 또 이제 북한의 농촌, 노촌에 이제 이런 소독 관련주라든가 방역 관련주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회사
발표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보시면은 차트가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했나 본데요. 제일바이오 보면 지금 차트상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 종목도 향후 약 4,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남북 관련주 이제 대북주, 철도주 위주가 많이 가고 건설주가 가는데 부수적인 종목이 움직일 때는 제일바이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을 잘 다지고 현재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좀 한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즈입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력 제품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보사가 중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몽고 쪽, 다른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도 약 2,5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회사가 이제 코오롱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또 유보율이 7,5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무제표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효과를 방전적인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현재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 추세였는데요. 이번에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2, 3일 좀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오늘 좀 60일선을 다지고 양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종목은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코오롱에서 계속 이 코오롱 인보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견주 볼만한 종목으로 충분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에 나왔을 때 가격이 약 75,000원에서 현재 35,000원까지 밀렸다가 이번에 약 45,000원까지 왔는데요. 충분히 한 7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보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7만원을 보시고 1년이든 2년이든 좀 들고 가시면 향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안암전자인데요. 안암전자는 요즘 2달 들어서 계속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종목인데 좀 매집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설립되었고요. 오디오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45년간 오디오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하만전자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요즘 그 2-3달 동안 이제 많은 종합지수 및 종목들이 많이 한 20-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 보시면 3,000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15% 상승했다 하락했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10% 정도 상승했다 다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좀 터뜨려주면은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잘 관심을 가져주고요. 상승 시 한 목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안암전자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의 종목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저는 일단 코스피 5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SL이라는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전조등, 샤시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완성차는 이제 현대기아 또 한국 GM 등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사드 여파와 일단 노사 갈등 문제로 일단 현대 기아의 이제 중국 물량 감소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 초까지 이제 시장에 조정을 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2분기부터 GM 부품의 생산의 증가 그리고 또 현대기아 SUV죠. 이제 산타페 신차에 대한 흥행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L이 지금 19,000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19,100원이죠. 19,1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5,000원을 목표가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하면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17,000원 이하로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온 기업은 또 제일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기획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많이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종합 광고 대행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대기업 광고주를 이제 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1분기에는 평창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또 2분기에는 월드컵이라는 특수가 있고요. 또 3, 4분기에는 뭐가 있죠? 바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일 계획이 평창올림픽부터 아시안게임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제 19,7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19,5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3,000원까지 전 고점 부분까지 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8,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현금화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 계획도 방금 말씀드렸던 SL과 같이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요.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 등의 신사업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KT입니다. 글로벌 통신주 중에 이제 최근에 5G 관련해서 여러 통신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또 밤에도 해소 차원에서도 다시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KT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IPTV라든지 5G 그리고 또 부동산 등이 이제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27,9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대까지 좀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25,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더 유연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에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나쁜 실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분기 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 3분기 기저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오뚜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오뚜기는 이제 황제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0만 원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라면 사업이 견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HMR이라고 하죠. 가정 간편식의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9월에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예상돼 있어요.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이 되면 또 지배력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86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만 원 이하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90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00만 원까지도 길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80만 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올 초에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1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오만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해외 플랜트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 1분기에 수주만 했던 거지 아직 공사에 착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15,900원, 16,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한 15,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2만 원대를 넘어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500원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2, 3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분기 실적 시즌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5 종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5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들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새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 쪽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의료 장비 서비스 업체입니다. 본사를 중심으로 회 21개 생산 및 이제 판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또 이제 시중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개인이 그동안 부담한 임플란트 가격을 약 70% 정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향후 노년층에서 많이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그간 좀 이제 가격이 비싸서 못했던 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상당히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관련 업체가 많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2018년 전년 대비 매출이 16% 늘어났고요. 현재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중국으로도 계속 수출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한 5개월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도 2년 연속 바닥이 약 5만 원대를 잘 다지고 있는데요. 상승할 때마다 보통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는 제가 낮게 한 6만 원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목표가 2차는 7만 원까지 보시면서 여유 있게 좀 보시면 향후 좀 임플란트 시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로체 시스템즈를 드리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LCD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작 업체가 되겠습니다. LCD 반도체 제조업체 최첨단 고기능 장비 개발을 공급하고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태양광 사업 관련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요. 유보율도 770%로 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요 근간에 한 2주 전부터 많은 거래량과 아울러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눌리면서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앞에서 이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한 2, 3일 정도 다시 바닥을 지지하면서 상승 시 다시 이제 상승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이제 신고가 간 종목도 많고요. 약 20여 종류가 1차, 2차, 3차 상승까지 갔는데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상승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3,8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가 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 및 진단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생산과 사업 또 연구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업체인데요. 면역 정량 분석기기 및 신소재 개발 업체에 많은 이제 역량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인도 기업과 15원 상담에 이제 의료기기 공급을 했고요. 유한양행의 C형 간염 진단 키트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의료기기 이제 허가 연수가 1년이 넘는데 1년에서 약 80일로 한 3개월로 좀 단축을 하겠다 해서 의료기기 업체 이제 모든 이제 상장업체가 3일 전에 거의 급등을 했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데요. 좋은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나오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을 한 5번 정도 잘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상승을 했는데 매집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꾸준히 좀 들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HDS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이번에 인적 분할로 설립된 이제 재상장 기업이 되겠는데요. 건설 사업 및 호텔, 콘도 사업 및 다방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토지 매입 및 분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고수익형 아파트를 수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서울의 이제 아이파크, 수원의 아이파크, 또 부산 영종도에 있는 아이파크 이제 고급 아파트를 토지 매입부터 시공, 설계 또 분양까지 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익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 영업 및 영업이익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설의
건설업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 정도 상승했는데, 좀 팁을 드리자면, 전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77,000원 할 때, 그 대북, 남북 경업줄에서 현대 관련주는 다 두세 배 갔는데, 이 종목만 이제 재상장 기간으로 2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가격이 7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만원, 4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제 이번에 대북주가 좀 상승할 때 충분히 7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북주가 리스크가 심한데요. 좀 가장 안정적인 대북주를 잡으신다면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을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및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여 년의 이제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회사는 좀 적자가 많은데, 유일하게 이 회사는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회사인데요. 로봇모션 제어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클래스 300의 기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11,000원, 12,000원에서 바닥을 항상 잘 다지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원바닥, 투바닥, 오늘까지 3바닥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승하면은 충분히 2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 솔직히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제약 바이오에서 한 4개월 물려있죠. 대북주에서 2달 물려있다. 오늘 이제 상승하는데, 전체적인 종목 한 90%는 거의 뭐 20에서 40% 정도 손실이 나 있고, 이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런 기간이 한 2~3달 되면은 또 1~2달 있으면은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와 또 미국, 북한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2~3달 왔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 한 빠르면 1~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20에서 40% 정도 손실났던 종목들이 최소한 1~20% 이상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빠르면 1~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RS 오토메이션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지금 시장 상황 조금 더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 김태성 팀장이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제 앞서 이제 코스피 5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5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코스닥 5종목 중에 첫 번째는 아이리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음원 유통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상승한 이유, 가장 최근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이 BTS 관련주로 좀 올랐었지만요. 지금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올랐던 이유는 아마 폭염으로 인한 손선풍기 그리고 서큘레이터의 판매 증가로 인한 이 폭염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3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830원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9,500원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2차는 만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붙으셔야지만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붙어야 되니까 8,500원이 깨지게 되면 추세가 좀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지니뮤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지니뮤직이 오늘 좀 그래도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 6%대의 강한 상승력을 좀 이뤄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입자 수가 좀 증가를 했고요. 또 ARPU라고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2분기에 1분기보다 더 나은 2, 3분기 실적 개선을 이제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KT와 LG U+가 이제 협업을 좀 했죠. 또 협업에 따른 가입자 수의 증가, 이 부분이 1분기 실적 저조에 따른 기저 효과로 2, 3분기를 앞두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41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대인 이제 7,200원 이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때는 5,5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코텍이라는 기업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텍은 산업용 모니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커브드 모니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카지노 관련한 카지노 업종에서 이 커브드 모니터 이제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2분기에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커브드 모니터의 가격의 상승이 또 이제 이런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8,200원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18,000원 이하 혹은 또 17,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을 때는 목표가는 23,000원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이 19,500원, 그러니까 2만원대인데요. 2만원대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23,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렸을 때는 바로 우상향 추세가 꺾이게 되는 가격대가 될 수 있는 이 15,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기가레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RF 통신 부품이라 그래갖고 5G 관련 이제 부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5G 네트워크에서 이제 활용되는 주파수가 일단 시작은 6GHz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차후에는 10GHz 혹은 32GHz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10GHz 이상에서 RF 커넥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이 기가레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5G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가레인의 실적이 지금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지금 2,83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2,500원 이탈 시에는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파인텍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파인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휴대기기에 적용되는 휴대폰 전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금 성장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7인치 이상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본딩 장비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모바일이라고 한다면 폴더블 폰을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파인텍의 주가의 우상향을 만드는데 충분한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83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8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서 1차적으로는 5,000원, 2차적으로는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2,7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금 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종목 교체 혹은 손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탈 5종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10종목, 10종목씩 20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명성 소장은 아남전자를 지난주 이 시간에 단기 접근해보자, 짧게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날 좀 나왔을 때 마이너스 4% 정도 갔는데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그 당시 이제 정배열 이제 거래량 증가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하만 그 전자에 계속 물건을 납품하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 했는데 그날 제가 한 3,200원대 추천을 했는데 한 3,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수익이 나왔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왔고, 좀 오늘 다시 한 3일 정도 눌리고 있는데, 다시 매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차분히 가져가시면서, 이제 좀 단기로, 단타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단기로 접근해볼까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오늘은 좀 센 종목입니다. 예. 이제 보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하루 쉬었다 장대 양봉, 그래서 양봉량 패턴이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오늘 대북저가 거의 보면 이제 10종목 가까이 거의 상한가 근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북저가 가면은 유일하게 HDC 현대산업개발이
두 달 전에 못 갔습니다. 이 종목만 이제 재상장한다고 두 달 묶여 있었는데 그때 좀 폭발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간 이제 폭발력이 나올 수 있고 또 회사로 봐서는 건설업체 중에서는 최고의 뭐랄까요 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물론 5일대 출연하겠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단타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AT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좀 센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급등이 나와서 떨어져도 눌림목이 나오겠죠. 있어요? 예. 이 종목은 두 달 전에 나올 때 약 77,000원인데 충분히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재상장 가격까지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과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단기로 케어랩스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케어랩스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가격 기준으로 최고 고점 기준을 보면 약 15% 이상의 이제 상승력을 보인 상태에서 현재 매수가 위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목표가인 4만원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매도를 못하시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홀딩을 하시면 1차적으로는 4만원, 또 2차적으로는 45,000원대를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손절가를 현재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에는 제약바이오, 또 올해 1분기에는 남북경협 이슈,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업종과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지쳤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은 하기에는 용이하되 변동성이 크지 않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기가레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기가레인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G 관련한 그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기보다는 차츰차츰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가레인을 좀 가지고 왔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2,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500원 그 이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급등주이고 또 시가총액이 좀 작고 호가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2,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또다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좀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에 대해서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또 상담을 주셨는데요. 함께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죠. 9141번님께서 3일제약 여쭤보셨어요. 29,000원의 비중은 20%인데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일제약은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그 전문 의약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의료기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또 의료기 도소 매업을 하는데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도 제조 생산하죠. 또 의료기를 도소매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좀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29,000원에 20%를 매수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꼭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바닥은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 바닥을 잘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또 신라젠 뭐 그런 또 이렇게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피해를 보는데 약간 밀렸는데 이 자리는 좀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3만원을 들고요. 3만원 돌파하면 다시 4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29,000원에 매수했는데 3만원까지 좀 꾸준히 좀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3일제약에 대해서 가격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959번님께서 한화 39,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김태성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하나라는 기업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것은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부진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를 이루 하나의 자회사 중에 하나케미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죠. 하나케미칼이 최근 들어가면서
하나 기업 또한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우선 바로 역배열 상태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라는 기업이 현재 그 문의 주신 그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하시고 조금 더 탄력성 있는 다른 업종과 기업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우상향 패턴을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의견이 맞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언제든 또 시장에 빠질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조금 더 업황이 밝은 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해서 코멘트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23번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18만 8천원에 비중은 30%.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그냥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지금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2만원까지 이제 상당히 추세가 좋고요. 회사도 좋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대형주라든가 우량주가 갈 때는 솔직히 가격의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짜리가 100만원 더 갈 수 있는 거고 30만원, 50만원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현재 61선 부분에서 현재 18만원대 살아있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18만원대에 매수 들었는데 잘 하셨고요. 일단은 이제 전고점 근처인 22만원을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만원까지 가서 돌파를 하면은 이제 30만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 단,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은 정확히 더 들고 가든지 아니면 손절가를 정확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네이처셀을 14,500원인가? 그때 정확히 여기 14,500원을 깨지면 바로 던져야 됩니다 했는데, 물론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지만 보통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세력이 이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이냐, 더 떨어질 것은 세력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6만원. 그러니까 세력이 더 올린다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도 갈 수 있지만, 세력이 여기다 끝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16만원을 깨졌을 때 가차없이 매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더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만 16만원 잘 지켜주시고, 일단 1차 목표가 22만원, 2차는 한 3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4번님께서 SFC 6,000원의 비중이 30%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SFC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듯이 태양광 모듈 관련 기업인데요. 다만 올해 1분기에 그 저점 2,000원에서 9,000원, 고점이 이제 9,0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이 태양광 모듈보다는 바이오 산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것인데요. 일단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SFC가 딱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방금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과 이제 비슷하게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업종,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사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S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손절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관심주 검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오는 것들 중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 맞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질문이 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추세가 조금 미미하긴 하죠. 움직임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전부터 제 관심주였는데요. 예. LG 디스플레이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약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17,000원까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제 그 악재는 중국에서 약 5조 원짜리 공장을 지었는데 허가가 계속 1년 가까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허가가 났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TV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장 그 허가 악재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쯤이 왔다고 보고요. 일단 현재 18,000원부터 시작해서 22,000원 한 20% 정도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렇게 TV가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악재도 이렇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1차 26,000원 최소 3만 원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한풀이랄까요? 계속 들고 가시면 1차 26,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시간만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좀 보유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또 질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는데 일단 뭐 주가 자체가 방향성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럼 더 떨어지가지고 얘기하면서 한번 차트를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 밑으로 처음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가 월봉 기준으로 21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버티지 못하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과하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월봉 기준으로 지금 46,100원으로 이제 21선 밑에 이제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8,000원 정도 올라와서 21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안정적으로 포트를 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안정적으로 포트를 꾸릴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지만 일봉과 주봉을 보는 것보다는 월봉 기준으로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월봉상 21선 위로 좀 안착을 하면 그때 신규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의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음질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인데 일단 뭐 대장주들 오늘 많이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하락 추세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하락 추세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은 사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저 바닥 2만 원대에서 39만 원까지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먹겠다고 들어간 건 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금 30만 원 선에서 꺾여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그리고 떨어지는 21선을 깨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삼성 바이오가 가면서 다시 셀트리온 신화가 이루면서 다시 뭐 50만 원, 100만 원 간다 모를까 당분간은 최소한 몇 달은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모든 건 차트가 말을 해주거든요.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락하는 종목들은 당분간 이런 장에서는 안 쳐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태성 팀장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228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2278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2264포인트 장 초반에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이내 반등에 성공했고요. 2280포인트대 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 주춤하면서 2278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9포인트 상승 마감인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보입니다. 개인은 2,800억 원 정도를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오랜만에 삽니다. 664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61억 원 샀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 투자가 1,981억 원 정도 프로그램에서 이틀 연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신이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 바꿨고요. 연기금도 매도긴 한데
매도 물량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207억 원까지 연기금 매도 물량 줄어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합니다. 46,000원대 지지를 받고요. SK하이닉스 2.45% 올라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0.37% 하락하고요. 포스코가 3%의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2%의 상승으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다 파란불 혹은 보합입니다. 네이버의 낙폭이 특히나 크고요. 현대차도 약보합권, LG화학도 약보합권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762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으로 지금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757포인트부터 767까지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10포인트 움직이다가 상승폭 5포인트 딱 정확히 반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과 고점의 딱 중간인 762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보시면 기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만 1173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188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도 매수 물량 294억 원까지 줄였고요. 투신, 연기금, 쌍끌이 매도입니다. 개인도 967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수가 좀 내려왔죠. 이유가 시총 상위주를 보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CJ E&M도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메디톡스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노스 6%의 하락, 그리고 신라젠 보시다시피 어느새 신라젠의 주가가 5만 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5만 원도 위태위태한 모습 5%의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우수수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바이로메드도 2% 하락하면서 20만 원대 초반 지지 힘겹게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만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2%대의 하락입니다. 일단 낙폭 많이 줄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0.42% 하락하는데 이 외에도 HLB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의 정도 그리고 반등의 만족도는 글쎄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더욱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지금 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확한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간 또 일주일 정도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거래소 코스닥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담비랄까요?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을 1,173억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외국인 기관 쪽에서 거래소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담비로 보고 있고요. 좀 차트 좀 잠깐 보시면 이제 위에 차트가 거래소 차트고요. 밑에 차트가 코스닥 차트인데 어제 코스닥이 거의 뭐 폭락을 했죠. 이 부분에. 근데 양봉의 도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멈춤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거래량도 줄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코스닥이 폭락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줄었고 이제 거래소는 이제 21선을 사이에 두고 투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수는 바닥을 찍었다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강조를 했지만 거의 뭐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중에서 90%, 95%가 20에서 40% 정도 손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다 왔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닥 차트도 종합지수 차트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들 한 두세 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빠르면 1, 2주 내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상승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악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개인적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280포인트 그래도 2280선 턱걸이 하면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이 0.61%에 그쳤습니다. 761.5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 종일 오름세였는데요. 역시나 3원80전 상승하면서 1135원대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원화는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장 이슈들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제가 급락을 딛고 오늘은 좀 빨간불이 올랐습니다. 760선을 겨우 올랐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오늘의 코스닥 시장은 어제 급락의 반등이다. 이렇게 좀 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저께 코스닥 관련돼서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의 주가 급락이 코스닥 지수의 급락을 견인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나왔고요. 또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동아 에스트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제약업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약업종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760선에서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시그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 시장 이슈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 기술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죠.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디램 가격 고점 논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대우 예상보다 부정적 이슈가 좀 올라왔고요. 또한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감이 없습니다. 이런 조선 3사 가운데서 삼성중공업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증권입니다. SK증권 과거부터 증권사 계속 오너가 바뀌었는데 또 바뀌었다. 이런 소식에 최근 들어서 급등 그리고 이번 며칠 사이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 기술부터 리뷰를 들어봐야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무 장중에는 10%, 15% 계속 특징적으로 올라왔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16,800원 그러니까 3,850원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통일부가 지난 19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이제 북한 관련돼서 즉 남한과 북한이 잘 될 때를 대비해서 철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상한가 모습 갈고 있는데 오늘 부산산업 그리고 푸른기술 등이 여전히 이런 이슈 속에서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도자료 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도자료 보면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지난 19일자 보도자료인데요. 동해선 그러니까 금강산 청년역과 군사 분계선을 7월 20일 날 조사를 하고 그리고 24일이면 오늘이죠.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를 아래하다는 부분인데요. 남부 철도 협력 관련돼서 합의한 내용도 관련돼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공동 연구 조사단이 지금부터 계속 이런 이슈가 있다고 보면 예상보다 푸른 기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관련돼서 정부가 보도자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IT 업종 리뷰를 들어봐야 되겠죠. 1희 1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는 약세의 모습 보이기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2.3% 장중에는 83,600까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역시 한국의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약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0.7% 그러니까 46,150원대 모습을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삼성전자 즉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디램 논란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주기의 주가가 고점일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에 의한 반대적인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볼 때는 디램 관련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고점 논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미국 증시의 차트를 통해서 과연 지금의 시점이 고점인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차트의 그림들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의 모습 이것이 과연 고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논란을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좀 빠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동조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 아직까지 고점 논란을 하기에는 최근 들어 주가의 모습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의 모습을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모습을 상당히 최근 들어 고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6월달 즉 194달러의 최근 들어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그런 고점에 논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고점에 논란이 있다는 걸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을 위해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6만원대로 7만원까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할 말이 없어서 고점 논란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좀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 대우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포스코 대우 악재가 좀 나왔던 것이 과거 일인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된 이슈 속에서 오늘 10%대 약세를 보이겠습니다. 자, 포스코 대우가 2016년 3월이죠. 과거에는 대우인터로 있다가 포스코 대우로, 즉 포스코 그룹 들어가는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상당히 좀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포스코 대우 관련돼서 주가의 모습도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6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가스관 폭발 사고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6월 10일 이때쯤인데요. 이때쯤 같은 경우에는 23,000원대.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들은 지난 6월 달에 매도한 날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6월 10일 날 이슈가 있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6월 10일 날 이슈 관련돼서 그런 이슈는 제가 볼 때 포스코 대우의 기본적인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악재가 있을 때 외국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순매수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포스코 대우가 다른 이슈보다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악화가 상당히 시장을 좀 아랫방을 미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삼성중공업 즉 조선 3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실적이 나왔고요.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적자 전환인데 이와 관련된 삼성중공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50일 신저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화두가 될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선 3사 관련돼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실적이 부진하다면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페이퍼를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같은데요. 자, 조선주의 특징은 여전히 저겁니다. 뭔가 수주가 돼야죠. 수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 3사는 수주가 상당히 없어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SK증권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이제 SK증권이 과거의 태평양증권인가요? 증권회사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은 가만히 있지만 회사 이름이 많이 바뀌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SK증권이 이제는 오너가 바뀔 예정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18일 날 일단 대주주 적격, 그러니까 SK증권을 인수하는 이 회사가 적정한가, 이런 판단을 좀 거쳤고요.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된다면 이제 SK증권이 이제 또 다른 오너가 된 그 JNW 파트너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K증권이 이제는 JNW 파트너십 증권사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늘 SK증권 우선주가 급락의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SK증권이 4%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SK증권이 그동안 SK그룹이 밀어줬는데 이제 또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면 과연 SK그룹이 밀어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의 수주 물량처럼 이제는 SK그룹이 SK증권을 밀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급락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이제 SK증권이 아니라 JNW 파트너스 증권사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시장의 어떤 모습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오늘 관련돼서는 건설업종 그리고 우리가 대북 교역 관련주가 예상보다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 그리고 폭염 관련주는 예상보다 이제는 좀 주가 급등 속에서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계는 600억대 순매수를 보이겠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1100억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코스닥 시장이 반등으로 볼 것인가,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급락에 의한 반등이다, 이런 수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시장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한 이슈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특징적인 이제 섹터가 이제 남북 경협지였죠. 예, 현대아산이 이제 민간 차원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반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제 뉴스가 어저께 오후에 나타나면서 그와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이 대거 강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아산은 7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장중에는 10% 넘는 급등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 밖에 이제 현대시멘트나 철도와 관련된 에코마이스터, 현대로템 등 다들 2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그룹이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했었지만, 부축이 거부해서 무산된 그런 상황도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서 올라갔고, 현재 최근에 장세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서 일시적인 효과이지 이게 계속적으로 랠리를 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24일부터 이제 25일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2주 이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청회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행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세 부과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 EU와 관련된 관세 부과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이제 24일부터 25일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양 방향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소폭 반등을 하면서 2200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봉 흐름상 21선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장세는 9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800선이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거의 이제 밑에 한 760 정도가 또 지지 라인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지금 밑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수급 모멘텀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이 가장 높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의해서 하락 폭이 커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매수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하단부가 지금 지지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내일은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업종은 제약바이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여전히 이제 7월 그리고 8월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만한 이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삼성 SDI입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이제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 수준에 달성할 전망이라는 게 이제 레포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거의 한 1,400원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업황과 그리고 유럽판 전기차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수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중대형 2차 전지 부분의 적자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9천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내일 공략주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